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성계입니다. 본 논문 세미나에서 저는 A Unified Framework for Parameter Efficient Language Model Tuning이라는 주제에 줄여서 유니펠트라고 하는 논문의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ACL 2022에 게재된 논문이고 총 6번의 인용 횟수를 갖습니다. 지금부터 본 논문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의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버뷰, 백그라운드, 프로포즈드 메소드, 익스피리언스, 컨클루전 순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 대한 오버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다양한 파라미터 이피션트 랭귀지 모델 튜닝을 소개를 하고 이를 통합한 프레임워크인 유니펠트라는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꼭지별로 하나씩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로 말씀드린 다양한 파라미터 에피션트 랭귀지 모델 튜닝, 줄여서 펠트라고 하는데 이 펠트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펠트란 현재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댑터, 로라, 프리픽스 튜닝 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론들이 지금 현재 우수하게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는 펠트들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뒷장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니 일단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펠트라는 것은 사실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출발을 하였지만 사실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론이 사용이 되는 타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미지 처리나 시계열 이런 곳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방법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본 세미나의 주제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꼭지였던 통합 펠트 프레임워크인 유니펠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펠트는 말 그대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니파이드, 유니펠트, 즉 여러 가지 펠트들을 한꺼번에 묶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유니펠트라는 모듈의 스트럭처 아키텍처 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텐션 부분에서는 로라와 프리픽스 튜닝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이후에는 어댑터를 달아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펠트 모듈들을 이렇게 스트럭처의 그냥 구성의 성분으로만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GA, GP, GL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게이팅 메커니즘의 게이트 역할을 의미를 합니다. 각각의 게이트들을 통해서 결국 각 서브 모듈들을 얼마나 활성화할지를 학습으로 결정해주는 프레임워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방법론에 대한 내용은 뒷장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펠트 방법론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각 본 논문에서 다룬 각각의 펠트 방법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펠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트는 파라미터 이피션트 랭귀지 모델 튜닝의 약자입니다. 즉, 랭귀지 모델을 효과적으로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의 예시는 로라라는 논문에서의 그 로라 스트럭처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인데요. 뒷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지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기존의 파인 튜닝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츠를 파인 튜닝 과정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라의 경우는 이 기존의 웨이트들은 프리즈를 시켜놓고 요 새로 추가가 된 요 로라 모듈만 학습에 적용을 하여서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웨이츠는 모두 프리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학습을 통해서 바꿔나가고 다시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웨이츠와 더해 주어서 최종적인 웨이트를 산출을 하자라는 것이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츠보다 이 로라 모듈에 포함이 되는 웨이츠의 수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학습 파라미터 수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이피션트 랭귀지 모델 튜닝, 줄여서 펠트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펠트라는 큰 가지가 있을 때 펠트를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with additional parameters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without additional parameters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 게 additional parameter를 추가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학습 파라미터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매트릭스 웨이츠 같은 경우에는 어, 프리징, 프리징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추가되는 학습 파라미터의 수가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웨이츠보다 훨씬 더 개수가 적다면 결론적으로 학습 파라미터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with additional parameters 방법론에는 어댑터, 프리픽스 튜닝, 로라, 컴팩터 등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다른 방법론들은 어댑터, 프리픽스 튜닝, 로라이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ithout additional parameters는 결국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추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만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겠다 이런 식의 컨셉으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이징 레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듈을 생각을 해봤을 때 트랜스포머 레이어 중에 일부는 학습에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인퍼런스 할 때만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피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바이어스만을 학습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으로 with additional parameters 방법론 중에 하나인 어댑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레이어 위에 어댑터 레이어라는 것을 추가하고 이제 이 어댑터 레이어만 학습을 사용을 하고 기존의 PLM 모듈은 프리징을 시켜버리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댑터는 쭉 직렬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퀀셜하게 학습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댑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어댑터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댑터는 이 피드포워드 레이어 다음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인풋이 들어와서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쭉 통과를 할 때 이 어댑터만 학습이 되고 이 피드포워드 레이어와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은 학습에서 프리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댑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댑터 내부의 구조를 표현해 준 것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댑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전 트랜스포머 모듈에서 혹은 인베딩 단에서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댑터의 인풋이 되는데 이 경우 어댑터의 인풋은 1/d 차원의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가 피드포워드 다운 프로젝션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 피드포워드 다운 프로젝션이 차원이 d/m 차원의 매트릭스가 됩니다. 따라서 1/d 차원의 인풋을 갖고 w 다운 매트릭스를 거치게 되면 결론적으로 1/m의 바틀렉 레이어가 되게 됩니다. 즉 기존의 d 차원이었던 인풋을 m 차원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버틀렉 레이어가 다시 넌 리니어리티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넌 리니어리티는 그냥 쉽게 액티베이션 펑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를 거치고 다시 피드포워드 업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통과하게 됩니다. 피드포워드 업 프로젝션이란 결국에는 기존의 인풋과 아웃풋의 차원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m 차원을 다시 d 차원으로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업 프로젝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m/d 차원의 매트릭스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아웃풋은 1/d 차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결국 이 어댑터 레이어를 통과를 하여도 인풋과 아웃풋의 차원은 변하지 않는다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이피션트 랭귀지 모델 튜닝의 방법론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결론적으로 학습 파라미터 수가 얼마나 바뀌었냐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펠트가 도입된 이유 자체가 파인 튜닝을 할 때 학습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수를 많이 줄여서 좀 더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러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학습 파라미터의 숫자가 얼마나 변하는지는 꽤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기존의 full fine tuning 경우 D제곱 개의 학습 파라미터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D제곱이라는 것은 레이어당 D제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D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바이어스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썼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델의 풀 파인 튜닝 경우 D제곱의 파라미터 수가 필요하고 이렇게 어댑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어댑터 레이어에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은 이 feed forward down projection 매트릭스와 feed forward up projection 매트릭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차원이 m by d 차원, d by m 차원이기 때문에 각각의 파라미터 수는 모두 m d개가 될 것이고 두 개를 더하면 2m d개의 파라미터 수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m이라는 숫자가 말 그대로 바틀렉이기 때문에 이 d보다 훨씬 작은 숫자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d제곱이 2md로 된다면 학습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줄어듦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댑터 레이어를 최종 통과한 파이널 포맷 같은 경우에는 요 H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어서 H가 있을 것이고 F는 여기서 non-linearity, 즉 활성화함수 펑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F를 통과하고 HW 다운을 이 인풋과 피드포 다운 매트릭스를 곱한 요 HW 다운이 비선형함수 non-linearity를 취해주고 거기에 다시 기존의 차원으로 원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W 매트릭스를 곱해서 이렇게 파이널 폼을 산출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론인 로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라는 Low Rank Adaptation on Large Language Model의 약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어댑터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라 같은 경우에도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웨이츠는 프리징을 시키고 디컴포즈된 이 매트릭스 부분만을 학습에 사용을 하는 것이 이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로라의 구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프리트레인드 모델 웨이츠는 역시 프리즈를 하고 이 디컴포즈 매트릭스만 학습을 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풋 X가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 이러한 H 구조에서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츠를 모두 학습에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웨이츠는 그대로 학습 과정에서 프리징을 시키고 이 추가적인 로라 모듈만 학습을 하는 그러한 구조다. 결론적으로 트레인 어디셔널 파라미터들만 트레인에 온리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로라를 통과를 했을 때 어떻게 포워드 패스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웨이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웨이트를 W0라고 했을 때 이 W0는 R의 D by D 차원이 됩니다. 하지만 로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W0와 델타 W의 합으로 로라 웨이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W 델타 W라는 것은 이 다운 프로젝션 매트릭스와 업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B라는 매트릭스는 결론적으로 D by M 차원이 될 것이고 A라는 매트릭스는 M by D 차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곱한 이 BA라는 값은 결론적으로 D by D 차원의 매트릭스가 될 것이며 기존의 W0와 차원이 같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렬의 덧셈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m이 d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파라미터 수가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웨이츠보다 훨씬 더 적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라 레이어에 포워드 패스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포워드 패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W0에 X를 곱한 것이 되지만 로라를 통과한 포워드 패스는 결국 H는 W0X 플러스 BAX 즉 이 식의 X를 곱한 값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라에서도 학습 파라미터 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풀 파인 튜닝의 경우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츠를 모두 학습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D제곱개의 파라미터 수가 필요하나 이 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 A와 B만 학습에 사용을 하므로 결론적으로 EMD개의 파라미터 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로라를 사용하면 결론적으로
폼은 h 더하기 s에 x, w 다운, w 업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s는 일종의 스케일링 팩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어댑터와 로라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한번 두 개의 구조의 차이점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게 생각을 하면 어댑터는 위에 쌓는 것이고 로라는 옆에 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쌓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퀀셜한 직렬 구조로 바라볼 수가 있고 로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 있기 때문에 병렬 구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렬 구조이기 때문에 쭉 시퀀셜하게 학습이 진행이 돼야 돼서 순차적인 학습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로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 있기 때문에 얘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나누어서 연산을 병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효율성에서 살펴보았을 때 로라가 어댑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법론인 프리픽스 튜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픽스 튜닝은 프리픽스를 삽입을 하고 프리픽스만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는지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픽스 튜닝의 모티베이션이 된 프롬프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성계라는 아웃풋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인풋을 그냥 넣어주는 것보다 앞에 이렇게 태조라는 접두사를 붙여준 인풋을 넣어주게 된다면 이 이성계라는 아웃풋을 조금 더 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이 된 프롬프팅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 태조라는 프롬프트를 잘 학습을 통해서 산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성능을 높인 효과를 입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리픽스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롬프팅의 일종의 역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프리픽스만 학습을 하여도 좋은 랭귀지 모델이 완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 것이 이러한 프리픽스 튜닝의 아이디어의 개요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프리픽스 튜닝으로 넘어가서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렇게 프리픽스를 삽입을 하여서 프리픽스만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이 프리픽스 튜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예시와 같이 이 프리픽스를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여서 이 부분은 프리징을 시키고 이 부분들만 계속 학습에 사용을 하는 것이 프리픽스 튜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프리픽스 튜닝 같은 경우에는 프리픽스를 프리펜즈하는 과정이 모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PT-2와 같은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기존의 그 벡터들 앞에 프리픽스를 하나만 붙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바트와 같은 인코더, 디코더 모델의 경우 각각의 인코더 단의 앞에 프리픽스를 하나 붙여주고 디코더 단에 프리픽스를 하나 더 붙여주는 그러한 구조로 프리픽스를 프리펜즈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프리픽스를 프리펜즈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학습 파라미터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IDX는 결론적으로 Sequence of Prefix Indices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PIDX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PIDX의 크기는 결국 프리픽스의 length가 됩니다. 그랬을 때 P세타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 수들의 행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학습 파라미터 수의 변화는 기존의 풀 파인 튜닝의 경우는 역시 D제곱이 되고 프리픽스 튜닝 같은 경우에는 PIDX의 크기에 D를 곱해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프리픽스 튜닝을 할 때 학습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행렬과 벡터의 곱을 이용하여 표시를 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앞부분이 프리픽스 부분이 될 것이고 이 뒷부분이 기존의 인풋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인풋 부분들은 프리징을 시키고 인덱스가 추가되어 있는 이 부분의 행렬만 계속 학습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간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댑터와 로라와 프리픽스 튜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 로라 프리픽스 튜닝의 파이널 폼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유사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론들의 인서션 폼을 보게 되면은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시퀀셜한, 즉 직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로라와 프리픽스 튜닝은 패러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소개한 펠트 방법론들에 대한 백그라운드 설명을 마쳤고, 이제 그러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이 된 장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조건에서 우수한 방법론은 없다. There is no free lunch.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장표 같은 경우에는 글루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여서 파인 튜닝, 어댑터, 프리픽스 튜닝, 로라의 결과를 뽑은 장표인데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낸 모듈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태스크마다 잘하는 방법론들이 좀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을 했을 때의 결과인데 뒷장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데이터의 일부만 활용을 하여서 실험을 한 결과도 있고 그 실험 결과도 이와 같이 좀 되게 베스트 스코어가 산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베스트 스코어인 모델이 산계되어 있다는 얘기는 특정한 태스크에서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장 베스트인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것은 이 세 개의 모델을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 태스크마다 3번의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3개씩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 3개의 모듈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트럭처가 있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본 논문의 아이디어가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거를 묶는다고 잘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리고 얘를 실제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냐 그거에 대한 검증이 조금 필요하였습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는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댑터와 프리픽스 튜닝, 그러니까 로라가 위치하는 곳이 다 트랜스포머 레이어 안에서 위치하고 있는 모듈이 다 다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리픽스 튜닝은 이 어텐션 벡터 앞에 붙여지는 형식으로 설계가 되었고 로라 같은 경우에는 요 어텐션 그 매트릭스를 학습을 할 때 이 옆에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으며 이 어댑터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다음에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간섭이 없이 이렇게 한꺼번에 구조를 이룰 수 있고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다른 모듈에 각각 들어갈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로라, 프리픽스 튜닝, 어댑터는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러한 스트럭처를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태스크에 가장 적합한 펠트 메소드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메소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합된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게 된다면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 각각의 모듈들을 얼마나 활성화할지를 이 게이팅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개를 하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게이팅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팅 메커니즘이란 펠트 서브 모듈의 임포턴스를 게이팅 메커니즘을 통해서 산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게이팅 메커니즘은 이 스트럭처에 보이시는 이 GA, GP, GL과 같은 부분들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GMI라는 것은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이제 계속 학습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 나가는 값이고 이 아래 첨자 MI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 프리픽스 튜닝, 로라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0에서 1로 이렇게 매핑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학습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하여 결과물을 산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로라의 게이팅 메커니즘을 구현한 코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셀프.점 스케일링을 토치점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용을 하여서 이렇게 학습에 사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러한 게이팅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였을 때 어댑터, 로라, 프리픽스 튜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먼저 어댑터를 살펴보면 이 HA-라는 것이 게이팅 메커니즘을 통과하였을 때 어댑터가 어떠한 식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어댑터 아웃풋 HA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GA라는 값을 곱하여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어댑터 모듈을 얼마나 활성화해 줄지를 GA라는 값이 정해준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터의 경우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HF를 더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픽스 튜닝도 역시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이 기존의 프리펜드를 해주는 PK랑 PV라는 벡터를 그냥 프리펜드 해주는 것이 아니라 GP라는 프리픽스 튜닝의 액티베이션 정도를 앞에 곱해 주어서 프리펜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라 역시 마찬가지 아이디어로 전개가 되었고 기존의 전체 태스크 웨이트에다가 프리트레인드 웨이트 플러스 세타 태스크에 대한 세타만을 로라 웨이트인 세타만을 업데이트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GL이라는 값을 곱해서 얼마나 활성화해줄지를 정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스트럭처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이팅 메커니즘을 통해 어댑터, 프리픽스, 로라를 통합한 스트럭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각 태스크마다 헬트 서브 모듈의 임포턴스, 액티베이트 정도를 이 학습을 통해서 결정해주는 스트럭처를 제안을 하였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 논문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경우 로우 리소스 환경과 하이 리소스 환경에서 글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여서 각 펠트 메소드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로우 리소스 환경을 살펴보면 트레이닝 셋 for each task with size K를 100, 500, 1000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즉, 한 가지 태스크에 몇 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지를 이렇게 100, 500, 1000으로 정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일부만 선택을 하는 경우 어떤 데이터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보정을 조금 하기 위해서 랜덤 시드를 바꿔가면서 5번의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각 실험 결과의 평균과 전체 실험 결과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레포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이 리소스 환경에서의 경우 마찬가지로 글루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고 펠트 메소드의 성능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하이 리소스 환경의 경우 모든 트레이닝 셋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실험의 셋업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은 앞서 언급을 했듯이 글루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고 로우 리소스 환경에서도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용한 방법론으로는 어댑터, 프리픽스 튜닝, 로라, 비트피트, 유니펠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펠트 방법론들의 경우 바틀렉 디멘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바틀렉 디멘전을 48로 설정을 하였고 프리픽스는 10, 로라는 8, 비트피트의 경우 바이어스만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멘전은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니펠트의 경우 펠트의 설정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니펠트 안에 어댑터 같은 경우 바틀렉 디멘전을 48로 사용을 하였고 프리픽스의 경우 프리픽스 링스를 1로 그리고 로라의 경우 디멘전을 8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니펠트의 경우 일종의 어블레이션 스터디 개념으로 AP, 여기서 AP는 어댑터와 프리픽스만 활성화를 시킨 그러한 유니펠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AP와 APL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버트 베이스를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 결과로 로우 리소스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좀 유니펠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실험 장표를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버리지 스코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즉 먼저 이 굵은 부분이 베스트 스코어를 의미를 하고 이 밑줄친 부분이 세컨드 베스트 스코어를 의미를 합니다.
각각의 어버리지 스코어를 살펴보면 모든 세팅에서 어떤 세팅이냐에 따라 상관없이 어버리지 스코어는 유니펠트 AP와 APL 구조가 각각 세컨드 베스트, 베스트 스코어를 나타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니펠트가 굉장히 타 방법론 대비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장표였습니다. 그리고 비트피트의 경우 대부분의 세팅에서 굉장히 낮은 학습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피트는 따로 유니필트라는 모듈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장표부터는 각각의 펠트 방법들 하나하나에 좀 집중을 해서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댑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 얘기하길 다양한 태스크 세팅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기록을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STS-B 같은 경우에는 유니펠트를 제외한 타 펠트에 비해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며 콜라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댑터가 조금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틀렉 디멘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서 출발을 하여서 바틀렉 디멘전을 조금 증가시키는 그러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실험 결과가 생각보다 우수하게 나왔다고 레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멘전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모두 다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콜라 데이터셋에서는 그렇게 되었다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픽스 튜닝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K는 100 세팅에서 상당히 낮은 퍼포먼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값이 48 정도가 되니까 가장 높은 거인 유니펠트 APL 대비 거의 한 15, 14 정도가 성능이 아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큰 차이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프리픽스 랭스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이 생겨서 L을 기존에는 10이었는데 50까지 증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요 평균 성능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기존보다 더 낮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태스크에서 타 펠트 대비 높은 퍼포먼스를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랭스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성능의 큰 폭의 효과는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태스크에서 하지만 요 프리픽스 튜닝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태스크 예를 들어서 뭐 RT나 MNLI 태스크 같은 경우에 보면 요 프리픽스 튜닝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태스크에서는 프리픽스가 잘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프리픽스 튜닝만의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라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리포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셋업에서 굉장히 낮은 퍼포먼스와 높은 표준 편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S-B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여기 로라가 지금 49.35라는 성능에 지금 표준 편차가 21.87이라는 굉장히 높은 표준 편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로라가 어떠한 세팅에서는 굉장히 데이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그렇게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K는 1001대의 경우 굉장히 우수한 퍼포먼스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K는 1001대를 보면 여기 지금 붉은 표시로 되어 있거나 밑줄이 되어 있는 태스크가 8개 중에 총 4개나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는 1001대 로라가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이는 로라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서 로라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얘기할 때 제가 스케일링 팩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케일링 팩터를 좀 잘 생각을 해보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인 게이팅 펑션과 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링 팩터를 바꿔가면서 로라를 몇 가지 세팅해서 좀 실험을 해봤는데 그 결과에 대한 장표가 이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본 논문의 저자들이 내린 결론이 스케일링 팩터가 언제나 옵티말인 그러한 스케일링 팩터는 존재하지 않고 태스크와 세팅에 따라서 최적의 스케일링 팩터는 계속 바뀐다라는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생각을 해보면 게이팅 펑션의 아이디어는 결국 학습 가능한 스케일링 팩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태스크에서 학습을 통해서 이 스케일링 팩터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이 게이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스케일링 팩터가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각 태스크마다 스케일링 팩터를 바꿔주었을 때 되게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며 결론적으로 게이팅 펑션의 일종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니펠트 방법론과 어퍼 바운드에 대한 비교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의 장표는 전체 근로 데이터 셋의 어버리지 스코어를 기준으로 레포팅을 하였으며 여기서 맥스 AP와 비교되는 유니펠트는 유니펠트 AP를 의미를 하고 맥스 APL과 비교되는 유니펠트의 경우 유니펠트 APL을 의미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세팅에서 유니펠트가 맥스 AP 혹은 맥스 APL보다 즉 어퍼 바운드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사해주는 바는 결론적으로 단순히 이 유니펠트라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해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각각의 펠트 모듈 간의 일종의 상호작용을 잘 캐치하여서 조금 더 높은 퍼포먼스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 리소스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리소스 세팅의 경우 앞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모든 데이터를 활용을 한 실험 결과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니펠트가 에버리지 스코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베스트, 세컨드 베스트 스코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게이팅을 제거한 실험도 진행을 하였는데 여기서 이 노 게이트라는 것이 결국 유니펠트 AP에서 게이트를 제거한 실험 결과를 의미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0.9 정도의 성능 다운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이 0.9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큰 숫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팅 메커니즘은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피션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트 방법론들 자체가 모델을 조금 더 파인 튜닝할 때 효과적으로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이피션시를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지만 파라미터나 이런 이피션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유니펠트라는 구조는 기존의 구조들보다는 조금 더 우수하지 못한 구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상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유니펠트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존의 방법론들을 다 더해주는 그러한 느낌이므로 여기서 학습 파라미터 수의 수는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니펠트 AP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어댑터와 프리픽스 튜닝의 파라미터의 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유니펠트 APL 같은 경우에는 요거 세 개의 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파라미터 수는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풀 파인 튜닝 대비했을 때 유니펠트 AP 같은 경우는 1%가 채 안 되고 유니펠트 APL도 1%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꽤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었고 이는 충분히 무시할 만큼 작은 숫자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이닝 타임과 인퍼런스 타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타임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이피션시로 인해서 기존의 파인 튜닝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인퍼런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플롭스는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per second의 약자인데 딥러닝에서는 그냥 쉽게 딥러닝에서의 계산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플롭스로 인해서 인퍼런스 타임은 파인 튜닝 대비 더 느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플롭스가 더 많냐고 물으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펠트 모듈들 자체가 결론적으로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웨이츠는 학습 과정에서 얼려버리고 새로운 모듈을 추가해야 해서 그 모듈만 학습을 하는 구조를 띱니다. 학습을 할 때는 요 새로 추가된 모듈만 학습을 하게 되지만 인퍼런스 하는 과정에서는 요 프리트레인드 웨이츠를 프리징 시켰던 프리트레인드 웨이츠를 계산하는 데 사용을 하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모두 계산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퍼런스 할 때는 파라미터 수가 더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롭스가 증가를 하고 인퍼런스 타임은 기존 풀 파인 튜닝보다 더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머리는 본 논문의 경우 펠트 방법론마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태스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유니펠트가 로우, 하이 리소스 환경에 상관없이 가장 우수한 퍼포먼스를 기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펠트 메소드를 다양한 세팅, 로우 혹은 하이 리소스 세팅에서 유의미한 결과 분석을 진행을 하였다는 점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펠트 메소드를 게이팅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여서 이를 효과적으로 조합한 새로운 구조인 유니펠트라는 스트럭처를 제안했다는 점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니펠트가 타 방법론들 대비 훨씬 더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것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의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펠트와 관련된 논문들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는 이 펠트라는 것이 과연 왜 작동을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풀 파인 튜닝 대비 1%도 안 되는 그러한 파라미터들을 사용을 하여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풀 파인 튜닝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기했고 혹은 그리고 또 의문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으로 제가 얻은 결론은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기존의 유명한 모델들이 얼마나 많은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랭귀지 모델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단순히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아나 그런 굉장히 큰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이 된 그러한 파라미터들이므로 그 파라미터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인 튜닝의 사전적인 의미, 우리말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파인 튜닝은 결국 미세 조정입니다. 미세 조정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바꿀 필요가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싶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